자, 이제 글쓰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글쓰기는 이제 맨 테이블의 맨 끝에다가 테이블 끝나기 전에 그 한 줄을 더 만들어서 할 거예요. 한 줄을 더 만드는데 위에 거 보시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인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가 TD 써요. TD 쓰시고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D 사이에다가 버튼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슬래시 TD 사이에 이제 버튼 태그를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자, 버튼 모델을 집어넣어서 여기다 글쓰기라고 써요. 글쓰기라고 쓴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이를 가지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서버를 통해서 이제 서버 선택을 잘하세요. 이제 서버가 두 개, 세 개 늘어났죠.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아무 서버나 선택하는 순간 그쪽으로 프로젝트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아시겠죠? 원하지 않는 프로젝트가 들어가면 add and remove를 이용해서 제거를 좀 해줘라. 됐고, 이제 피니시를 눌러서 이제 크롬에다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얘기인데요. 벌어지냐면 글번호에 맞춰서 나와라 뚝딱 글번호에 맞춰서 이렇게 칸이 생긴다는 거죠. 잘 보세요. 이렇게 여기 글번호 맞춰서 여기 한 개잖아요. 여기 한 개 맞춰서 칸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 전부 다 저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합쳐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합쳐라. 이런 걸 스판이라고 얘기하는데 옆으로 합친 걸 컬럼 스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TD를 나 한 개짜리 아니야. 나 여러 개짜리야. 그래서 여기다가 한 칸 띄시고요. TD 태그 앞에 한 칸 띄시고 칼럼이니까 C 쓰세요. C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칼럼 스판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칼럼 스판.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이시네요. 그죠? 칼럼 스판입니다. 되셨나요? 엔터 치세요. 몇 개를 합친다고요? 5개. 5라고 쓰세요. 5 저장하세요. 됐죠? 오라고 쓰시고 여기서 이제 새로 고침을 하세요.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는 여기까지만 이렇게 돼 있던 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늘어나 가지고 아시겠죠? 5개를 전부 다 합쳐서 사용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걸 컬럼 스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시겠죠? 컬럼 스판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버튼을 클릭을 하면 앵커 태그로 둘러싼다. 버튼 태그를 슬래시 앵커 태그 맨 끝에다가 그 앵커 태그를 쓰면 슬래시 앵커 태그가 바로 붙기 때문에 슬래시 앵커 태그를 지우시고 그 다음에 맨 끝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죠? 드래그해서 이렇게 그 드래그 엔터라고 가능합니다. 이렇게 드래그 엔터라고 가능하시니까 드래그해서 왔다 갔다 해서 하셔도 상관이 없으십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버튼을 둘러싸셔야 돼요. 둘러싸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href 이꼬로 저희가 만드는 게 글쓰기니까 write form 데이터를 입력받아야 돼요. 폼 태그가 있는 write form.jsp입니다. JSP를 가야 합니다. 라고 이제 쓰는 거죠. 아시겠죠? 위치 정보가 없네요. 같은 위치. 아시겠죠? 같은 위치에 있는 놈을 이제 갖다 쓴다. 그러면 같은 위치에 있는 보드에다가 클릭을 하시고요. 이제 만들어지죠. 대소문자 잘 구별하셔야 돼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뉴 하시고요. 그 다음에 JSP 파일을 만든다. JSP 파일 클릭하세요.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write 아까 전에 썼던 write form form form.jsp.jsp는 자동으로 붙어요. write form이라고 쓰시고요. 됐으면 피니시 누르세요. 피니시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진다. 되시겠죠? 요게 글쓰기라고요. 글쓰기 폼의 화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게시판 글쓰기 폼이다. 이렇게 써놓는 거죠. 그 타이틀만 쓰지 마시고요. 제발 여기 타이틀 태그 말고 이제 헤드 태그 좀 만들어서 제발 한 개씩 넣어주세요. 아시겠죠? 예, 게시판 글쓰기 폼이다. 글쓰기 폼 이렇게 한 개 만들어주세요. 자, 이쪽으로 이동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리스트를 하시고요. 새로 고침하세요. 하시고요. 글쓰기를 클릭하세요. 그럼 이제 이렇게 글쓰기 폼으로 이동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뒤로 가기, 클릭 잘 되죠. 잘 돼서 글쓰기 폼으로 잘 넘어갔습니다. 그 자바 쪽으로 건너가지 않고 바로 이제 그냥 넘겨서 write.jsp로 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받는 걸 쓰셔야 돼요. 사용자한테 데이터를 입력해라 라고 쓰시려면 여기다가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입력하는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한다. 하도록 시키는 것은 하도록 시킬 때 사용하시는 거는 뭘 하냐면 폼 태그를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폼 태그를 만드시는데 폼 안에 인풋 태그
인풋 태그, 폼 안에 인풋 태그가 있고, 폼 안에 셀렉터 태그가 있어요. 폼 안에 텍스트 에리어 태그가 있습니다. 에리어 태그가 있어서 이런 거 중에서 저희가 이제 텍스트 에리어는 이제 그 글쓰기, 글 내용 쓸 때에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텍스트 에리어는 이제 그 글 내용을 여러 줄 입력을 할 때, 텍스트 에리어 아시겠죠? 입력을 할 때, 그리고 이제 폼 태그는 전체적으로 둘러쌀 때, 인풋 태그는 이제 한 줄이나 버튼 뭐 이런 거 만들 때 인풋을 씁니다. 인풋 태그는 타입이 상당히 많아요. 셀렉트는 풀다운 메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 정도 이제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만들어 봐야 되겠죠?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는 걸로 쓰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링크 거는 데서 이동하는 데까지 성공을 해드렸고요. 여기다가 폼 만듭니다. 폼. 자, 폼 태그를 한 개 만들어주세요. 폼 태그를 한 개 만들어주세요. 엔터 치세요. 엔터 치시고요. 이게 폼 태그 액션이스인데 저희가 어디로 보낸다고 그랬죠? write.jsp로 보낸다. 이게 처리입니다. write form.jsp는 이제 입력받는 화면이고요. write.jsp는 입력받는 걸 전달받아서 DB에 저장하도록 처리하는 거예요. 아시죠? 처리하는 쪽에 보내서 사용합니다. 폼 태그 안에다가 너무 형식이 없으면 좀 그러니까 테이블 한 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한 개 만들어서 쓰시고요. 그 저희가 글보기 할 때처럼 글보기 할 때처럼 이제 뭐하고 입력받고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한 줄당 입력받는 거 한 개씩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입력받는 거는 TR이죠. TR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TR 한 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앞에 TH 제목을 써라. 이런 얘기죠. 줄간을 잘 맞출 수 있습니다. 제목의 번호는 아니고 제목을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제목 입력해 주세요. 제목입니다. 제목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라고 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실제적으로 입력을 하는 TD 데이터 부분입니다. TD를 이렇게 작성을 하셔가지고요. 여기다가 이제 입력받을 때 뭐라고 쓴다고요? 한 줄을 입력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폼은 전체적인 거고요. 인풋이 한 줄. 셀렉트가 풀다운 메뉴, 텍스트 에리어가 여러 줄. 아시겠죠? 뭘 써야 돼요? 뭘 쓰셔야 돼요? 예, 인풋 태그를 쓰셔야 돼요. 인풋 태그를 이렇게 쓴다. 아시겠죠? 인풋 태그를 쓰시면 얘는 이제 그 인풋 태그는 단독 태그입니다. 그 범위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쓰시는 거예요. 단독 태그는 보통 맨 뒤에 슬래시를 치기도 해요. 여기 이제 끝나는 태그가 현재 없는 태그다. 인풋 태그는 여기서 끝난 거다. 이런 얘기고요. 아시겠죠? 자, 인풋 태그 안에는 두 가지를 보통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name입니다. name 이꼬로 쓰시고요. name 이꼬로 쌍따옴에 찍으시고요. 타이틀이라고 쓰세요. 타이틀. 여기 name이 get 파라미터 쓴 다음에 쌍따옴에 찍고 사용할 때 쓸 때 사용하는 데이터입니다. 아시겠죠? 데이터가 name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name을 인풋을 쓸 때 인풋, 그 다음에 name을 쓸 때는 그 JSP나 자바 프로그램들이 얘를 파라미터로 넘겨받을 때 사용하는 이름이 타이틀로 바뀌었다. 이런 뜻입니다. 딴 거보다 제일 중요한 건 name입니다. name.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자, 여기까지는 태그고요. 인풋 태그. 꺽쇠 표시 바로 되는 게 인풋 태그입니다. 꺽쇠 표시 바로 되는 게 그 TD 태그입니다. 이건 TH 태그라고 얘기하죠. 태그 이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나오면 색깔이 바뀌죠. 이걸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속성이라고 얘기하고, 속성은 요 값을 잘 보시면 프로그램사 요 값을 이렇게 저장을 해놔라. 이런 뜻이죠. 저장을 해서 데이터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것을 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속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를 이제 실제적으로 넘겨줄 때 사용하는 데이터 값을 넘겨줄 때 사용하는 것을 이제 쓰시는데, 그 뒤에 이제 밸류가 있습니다. 밸류가 있는데, 밸류는 현재 작성하는데 사용자가 입력을 하는 거죠. 값은 사용자가 입력하도록 만들어서 비어 있는 값이 됩니다. 아시겠죠? 현재 밸류 비어 있는 값을 써서 사용합니다. 자, 여기까지 만드시고 여기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시는 거죠. 여기 보시고 글쓰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제목을 입력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해서 입력이 잘 되네요. 아시죠? 이렇게 입력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한 줄에서 데이터는 되게 많이 입력이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길이 제한은 있습니다. 길이 제한은 무한정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완전 길이는 들어가는 거 아니라서 길이 제한이 있습니다. 길이 제한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길이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쓰기 위해서 맥스 한번 해보세요. 맥스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맥스 랭스라는 게 있습니다. 전 최대 길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길이 보통 제목은 100자까지만 쓰죠. 100 저장합니다. 저장하시고요. 이렇게 요거 설정에 의해서 요거 속성인데 맥스 랭스 속성 최대 그 최대 입력할 수 있는 길이 아시겠죠? 그걸 이제 100으로 잡아놨습니다. 제목을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100까지밖에 100자 한글로 100자입니다. 300바이트 잡아놨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가면 오류가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돼 있고요. 글쓰기를 클릭하고 이제 제목에다가 막 쓰기 시작합니다. 막 쓰고 이제 100자가 넘어가면 이제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100자 되게 많네요. 이제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써도 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아시겠죠? 되셨나요? 100자까지만 이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0자 되게 기네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인풋 태그를 이용해서 한 줄을 쓰는 걸 썼는데 한 줄 입력하는 게 원래 여기 기본 값으로 되어 있는 게 빠진 게 있는데요. 빠진 게 뭐가 빠졌냐면 타입이라는 게 빠졌어요. 타입. 그 타입이 빠졌는데 기본 값이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이걸 생략할 수 있어요. 텍스트이기 때문에 텍스트는 그냥 글자를 입력하는 거. 한 줄 글자를 입력하는 거. 걔가 텍스트입니다. 한 줄 글자를 입력하는 거. 이거 텍스트입니다. 아시겠죠? 텍스트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풋 태그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는 인풋 태그 써라. 아시겠죠? 인풋 태그는 데이터 입력을 할 때 한 줄 입력 이렇게 쓰실 때 입력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타입. 한 줄 입력을 할 때 사용을 하시는데 여기에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 타입은 이제 입력하는 형태입니다. 입력하는 형태. 요거는 이제 입력 형태. 입력 형태를 할 때 속성, 입력 형태를 지정하는 속성입니다. 그 입력 형태. 브라우저가 어떤 형식으로 얘를 만들어줄 거를 결정을 하는데 텍스트니까 일반 글자입니다. 일반 글자로 만들자.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타입에는 저희가 그 W3스쿨스 인풋 태그 요거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텍스트 타입 있고 텍스트라고 써져 있죠. 타입 텍스트 되셨나요? 텍스트라고 써져 있어서 요거 지금 일반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타입이 서브밋으로 되어 있죠. 전송하자. 이건 버튼입니다. 서브밋 버튼. 아시겠죠? 타입이 바뀌면 모양이 바뀌어요. 입력되는 모양이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타입 중에서 타입이 여러 가지 타입인데 라디오도 있고 등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텍스트 필드도 있고 텍스트 필드는 그냥 글자를 입력하는 건데 이제 라벨 엘리먼트 여기 지금 앞에다가 라벨이라고 써놨네요. 라벨 엘리먼트 써가지고 사용하고 이렇게 쓰시는 거는 이건 라디오 버튼입니다. 여기 보시면 타입이 라디오 됐죠? 라디오 쓰면 이렇게 됩니다. 이건 한 개씩 할 때마다 찾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타입이 입력되는 형태를 바꾸는 거구나. 아시겠죠?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네임이 실제적으로 전달받는 거라고 하죠. 네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임을 이제 보통 맞춰주는데 네임은 전달 이름입니다. 전달되는 이름을 뭘로 하겠다. 타이틀로 하겠다. 그럼 받을 때 요 네임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타이틀을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맥스 랭스 나온 거 먼저 하겠습니다. 맥스 랭스는 최대 입력. 최대 몇 자까지 입력을 할 수 있는지 최대 입력을 하는 걸 얼마나 입력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거를 사용해서 쓰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되시겠죠? 최대 입력을 이제 100자리까지 입력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제목 전부 다 끝났죠? 제목에 해당되는 것을 그 외에 더 많은데 그거는 이제 차츰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거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TR을 또 한 개 만듭니다. 자, TR 한 줄은 이제 그 다음 줄 만들어서 그 다음 줄에다가 /tr 만든 다음에 제목을 또 th로 제목을 넣으면 되겠죠. th로 제목은 내용을 지금부터 작성하려고 합니다. /th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td를 만드는 거죠. 자, 칸을 만들 거예요. td 한 칸 안에다가 이제 여기 한 칸 안에다가 저희가 뭔가를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 td는 한 줄로 쓰겠습니다. 일단 쓰시고요. 여기다가 그 여러 줄, 내용은 여러 줄을 입력을 해야 돼요. 여러 줄. 그러면은 폼.
input, select, 텍스트예요. 태그 중에서 어떤 걸 써야 될까요? 예, 텍스트 에러입니다. 텍스트 에러. 그 텍스트를 쓰는 폼은 이미 여기 썼잖아요. 그 둘러싸고 있는 전체가 폼. 아시겠죠? 한 줄 입력하는 게 input. 아시겠죠? select가 풀다운 메뉴. 여러 줄 입력하면 텍스트 에러. 아시겠죠? 텍스트 범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텍스트 에러라고 텍스트 에리어 T 쓰면 여기 텍스트 에리어 태그가 보이시죠? 엔터 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로우가 몇 줄짜리를 만들 것이냐? 한 7자리 하겠습니다. 7자리. 컬럼은 몇 컬럼을 할 것이냐? 컬럼은 한 80컬럼 정도 쓰겠습니다. 쓰시고 여기 데이터는 이쪽으로 입력을 받게 되고요. 전달되는 이름이 없네요. 그러니까 네임을 쓰셔야 되겠고 네임 쓰셔가지고 입구로 작성을 하시고요. 여기 컨텐츠다. 컨텐츠 전달되는 이름. 컨텐트 이렇게 전달되는 이름 네임을 꼭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하신 다음에 이제 쓰시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빨간 줄이 나는데 파일 여기 지금 파일 앞에 빨간 X가 없어요. 그러면 올인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겠죠? 그 문법상 올인한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다시고 이제 다시 저희 게시판 폼에 들어가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는 한 줄짜리인데 얘는 엔터가 돼요. 엔터 이렇게 엔터 치고 됐죠? 엔터가 되는 파일을 여태까지 자바 할 때는 한 줄밖에 못 썼는데 엔터가 되는구나, 두 줄, 세 줄 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으세요. 아시겠죠? 자, 저희가 이런 것들 이제 폼이나 인풋이나 셀렉트 텍스트를 잘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속성들을 잘 선택하시면 됩니다. 속성 잘 선택하셔서 이제 저희가 쓰시고 텍스트 에리어 요 사이가 데이터입니다. 여기 바로 텍스트 에리어는 요 사이가 데이터라서 여기다 뭘 써놓으시면 엔터 치거나 뭘 써놓으시면 이게 데이터로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데이터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잘 코딩을 하시면 되겠고요.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사용해서 쓰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성자의 이름, 작성자를 이제 입력하시는데 제목하고 거의 비슷하시죠. 얘를 제목을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하시고 제 내용 밑으로 이렇게 내립니다. 내용 밑으로 테이블 슬래시 테이블 위로 올립니다. 이거 태그가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들여쓰기를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데요. 들여쓰기가 잘 안 돼 있으면 어디가 어디 건지 잘 보기가 힘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들여쓰기를 좀 잘 해주세요. 들여쓰기를 잘해서 정리를 잘 해주셔야 코딩이 쉽습니다. 아시겠죠? 제목 바꿔야 되겠죠? 작성자로 바꾸시면 됩니다. 내용 이름이 작성자이고요. 인풋 태그를 사용하셔서 데이터를 입력받는다. th 안에 작성자라고 쓰시면 되고, td는 타입이 텍스트죠. 그냥 글자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임이 라이터입니다. 라이터 WRITER 라이터. 이거 맥스랭스는 지금 현재 10자리까지 한글로 10자리까지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 쓰겠습니다. 10 써가지고 사용하시고요. 됐죠? 예, 됐으면 얘는 입력만 가능하고요. 이제 전달해서 그 이동을 시키려면 write.jsp로 이동을 시키려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 서밋을 만나게 하는 서밋에 대한 버튼이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서밋이 여기다 tr 한 개 더 만들어 주시고요. 줄을 한 개 더 만들어 주세요. 슬래시 tr 제가 이제 이렇게 중간에 양쪽으로 계속 쓰는 이유는 나중에 요거를 안 쓰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 다 써놓는 거고요. 되시겠죠? 이렇게 쓰시고요. 버튼 한 개만 있으면 되니까 여기 한 칸, th 한 칸, td 한 칸, 두 칸이죠? 두 칸이니까 두 칸을 합쳐야 돼요. td라는 거 쓰시고 컬럼 스판을 이용해서 두 칸을 합쳐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되시겠죠? 두 칸 합쳐주세요. 되셨나요? 합쳐주시고 얘는 네임은 없습니다. 이 정도 쓰시고요. 컬럼 스판 이렇게 쓰셔서 이제 작성을 하시고요. 여기다 td/td를 이렇게 막아주세요. 마감을 하시고요. 여기다 버튼을 집어넣습니다. 자, 버튼 집어넣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등록이라고 써주세요. 등록. td는 이제 등록 한 개만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예, 쓰시는 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여러 개의 버튼을 만들 거기 때문에 버튼을 이제 이렇게 갈라치기를 해주세요. 첫 번째는 등록 버튼입니다. 게시판 등록하는 버튼인데
얘는 기본이 서브밋입니다. 버튼의 기본은 서브밋. 그래서 여기다 이제 타입을 안 쓰셔도 타입은 서브밋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타입으로 버튼이 나오시는데 버튼이라고 써야 되는데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버튼 리셋 서브밋 되어 있습니다. 버튼 태그의 기본은 서브밋입니다. 생략 가능하다. 아시겠죠? 기본은 생략 가능하십니다. 되셨죠? 얘를 클릭하면 서브밋을 만나게 해서 값을 전달하는데 누구한테 전달해줘요? 여기 액션에 있는 액션 write.jsp 쪽으로 전달을 해준다. 아시겠죠?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썼던 요거는 이제 버튼이 폼 태그 안에 있을 때 폼 태그 안에 있으면 클릭을 하면 기본으로 이제 타입은 원래 그라서 안에 있으면 이제 데이터를 전달하는 액션 동작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폼 태그 안에 없으면 그냥 버튼으로만 역할만 하게 되지. 아시겠죠?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은 폼 태그 안에서만 동작이 되는 거예요. 아시죠? 안에서만.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안에 있어야 얘가 이제 서브밋이 돼서 이제 동작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태그 안에서만 이 동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폼 태그 안에 있으면 데이터를 전달하는 동작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이거 안에 없으면 그냥 버튼 역할만 하게 됩니다. 동작은 따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지금 얘는 기본 타입이 서브밋입니다. 서브밋이기 때문에 여기다 타입을 생략하면 뭐가 된다? 서브밋이 된다. 아시겠죠? 버튼, 그 다음에 등록, 버튼 쓰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버튼을 한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튼을 한 개 만드시는데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버튼 태그를 만들어 주세요. 얘는 이번에는 이제 다시 입력이라는 것을 한 개 만들겠습니다. 다시 입력은 그 원래 상태대로, 현재 원래 상태가 비어있는 상태죠. 비어있는 상태대로 만들어준 걸 다시 입력이라고 하고요. 다시 입력을 할 때는 동작은 여기다 타입을 쓰시면 타입 쓰시고요. 타입 쓰시고 또 컨트롤 스페이스 한번 누르면 리셋 있습니다. 리셋 새로 세팅한다. 아시겠죠? 다시 세팅한다. 이게 다시 입력입니다. 다시 입력. 원래 데이터로 이제 반환해 주는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버튼 한 개 더 만들겠습니다. 버튼 한 개 더 만들고요. 버튼 한 개 더 만들고 여기다가 취소라고 쓰겠습니다. 취소 버튼을 쓰시고요. 얘는 이제 타입이 그냥 내비두면 타입이 서브밋이기 때문에 데이터 전달하는 게 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렇게 버튼으로 만듭니다. 취소는 이게 버튼 태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를 짭니다. 자바스크립트 동작을 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짜는데 그때 얘 클릭하면 무슨 동작을 하지? 라고 하는 것을 on 클릭이라고 쓰시고 이꼬로 쓰시고요. 쌍따옴에 찍고 히스토리 back 함수를 호출하게 만들면 얘가 이제 뒤로 돌아가는 히스토리니까 내가 걸쳐온 역사 브라우저에서 클릭해가지고 여기 걸쳐서 온 역사 아시겠죠? 그 중에 백이니까 바로 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로 전에 뭐가 있었죠?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리스트에서부터 시작을 해라. 그리고 글쓰기 버튼을 눌러서 글쓰기로 돌아온 거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쓰시고 저장하시고요. 대소문자 구별하세요. 여기 온클릭 올 소문자입니다. 올 소문자 되시겠죠? 요거는 것도 대소문자 구별하세요. 히스토리 백 이런 것도 아시겠죠? 하시고 자, 됐으면 브라우저에 가셔서 새로 고침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 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취소 누르면 리스트로 돌아가는 거죠. 글쓰기 취소 잘 되죠? 잘 되시고 글쓰기 누르시고 여기다 뭐라고 막 써요. 뭐라고 막 쓰시고 다시 입력을 클릭하면 새로 깨끗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됐죠? 썼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럼 다시 입력 아시겠죠? 눌러가지고 그 원래 입력되기 바로 전 상태로 저희가 이제 전달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되셨나요? 예. 실질적으로 막 쓴 다음에 작성합니다. 쓴 다음에 등록을 누르면 어떻게 되냐? 등록을 누르면 이쪽에 보시면 여기 write.jsp로 가는 거 시도된 거 보이죠? URL이 로컬호스트의 보드에 write.jsp가 처리하는 쪽입니다. 처리 물음표 다음에 여기 데이터 막 넘기고 있네요. 물음표 데이터 and
그 다음에 key equal value and key equal value라고 해서 여기 타이틀을 넘기고 있고 컨텐츠 넘기고 있고 라이터를 넘기고 있고가 이 타이틀 컨텐츠 라이터가 name입니다. name으로 채팅된 건데 선생님 다른 게시판은 보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넘어가는 경우가 없던데요. 그냥 깔끔하게 그냥 넘어가 처리가 되는데요. 하시면 폼 태그 찾아갑니다. 폼 태그에서 기본이 저렇게 뒤에 막 이렇게 데이터가 느려지게 만든 것을 getString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get 방식이라고 얘기하고요. 저희가 넘길 때 get 방식이 아니라 post 방식으로 넘기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방식에 해당되는 메소드라는 게 있습니다. 메소드 이거로 기본이 get이다. 기본이 그래서 데이터 저렇게 길게 데이터가 넘어가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길게. 그래서 저희는 get 방식이 아니고 get 방식과 post 방식이 있는데 post 방식입니다. 라고 하면 그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넘어가게 된다. 아시겠죠?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 사용하실 때 그 폼 태그 안에 액션 속성을 쓰시는 거는 이제 이게 데이터를 받을 URL을 이용해서 써가지고 데이터를 넘기면 이쪽에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준다. 아시겠죠? 쓸 때 여기다가 액션을 씁니다. 그 다음에 메소드를 쓰는데 메소드를 사용하시는데 메소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메소드에는 한식 get 방식인데 얘는 getString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getString 방식이라는데 get 방식은 이제 주소 뒤에 URL 뒤에 데이터를 넘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URL 뒤에 데이터를 넘기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포스트 방식이 있습니다. 포스트 방식은 있는 것은 이제 URL 뒤에 넘기는 게 아니라 별도로 보이지 않게 넘기는 것을 포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아시죠? 데이터를 따로 보이지 않게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는 것을 포스트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되시겠죠? 메소드에는 두 가지 방식, 더 배우시다 보면 두 가지 말고 다른 방식도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아시는데 지금 현재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있는데 get 방식은 주소 뒤에 데이터를 쭉 붙여서 문자에도 붙여서 사용하는 방식을 get 방식이라고 얘기하고요. 포스트는 따로 보이지 않게 넘기는 데이터 전달 방식을 포스트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작성이 됐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화면에 만드는 기능이 잘 됐는지 보시려면 뒤로 가기 하시고 새로 고침 F1을 누르시고 데이터를 막 다시 쓰는 거죠. 다시 쓰셔서 등록 누르면 이제는 URL만 보이고요. 뒤에 데이터가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십니다.